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형이라고 생각되었던 HBM3E가 가격이 50%가 폭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AI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흘러가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가격이 로켓처럼 날아간다, 스카이 로켓팅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직원을 몇 명을 잘랐는데 반도체를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던 그 연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HBM4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삼성, 마이크론은 지금 마지막 코어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6년에 공급돼야 될 HBM3 12단이죠. 50%가 올랐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I 경쟁인데 그동안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구글 TPU라든가 여러 가지 그 ASIC 주문형 반도체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독점력은 조금 줄어들고 춘추 전국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HBM4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HBM3E가 먼저 차세대 가격, 차세대 프리미엄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가 열리기도 전에 HBM3E가 사실상 차세대 메모리 역할을 하면서 가격, 물량, 주도권 모두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HBM3 가격이 50% 인상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지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보면 기존 HBM3 12단은 약 $300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계약한 가격은 $500대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E를 코어를 통과를 하고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때까지 1년 반 이상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30% DC된 가격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었는데 그러고 내년에는 한 2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최근 재계약 가격이 $50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500달러라는 이 금액은 HBM 예상 초기 가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방송을 했지만 SK하이닉스가 내년 HBM4에 대한 가격을 $560, 어떤 신문에는 $580로 계약이 됐다고 하고 최근에는 마이크론도 내년 물량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계약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HBM3E가 이제 $500대라는 이 말은 HBM3가 더 이상 이전 세대 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최상위 메모리로 재정의됐다는 그런 뜻일 거란 말입니다. 자, 요 그림은 이게 아마 SK하이닉스에서 나온 그 자료일 겁니다. HBM, HBM2E, HBM3, HBM3E 이렇게 나와서 이제 MR 모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저런 그래픽 같은 걸 잘 내놓는 거 참 좋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폭등했나? 폭등이죠. 수요 측 구조를 한번 봐야죠. AI 경쟁의 본질이 바뀌었죠. 지금 AI 경쟁은 모델 크기, 파라미터, 메모리 대역폭 싸움입니다. 오픈 AI가 또 GPT 5.1을 내놓으면서 최신 버전을 내놨죠. 구글도 제미나이 또 3.0인가 이렇게 내놨죠. 테슬라의 XAI도 최근에 이제 구글과 오픈 AI 성능을 뛰어넘는 그룹 음성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엔트로픽도 클로드를 내놨고 딥시크도 새로운 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AI 인공지능 업체들이 구글을 비롯해서 오픈AI, 엔트로픽, XAI, 딥시크 AI 지금 그냥 어마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경쟁이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델을 키우면 연산보다 먼저 병목 현상이 생기는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그래서
HBM3E 없이는 성능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HBM4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 경쟁은 특히 엔비디아보다는 그 반 엔비디아파 쪽에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HBM3E 가격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3E는 선택 부품이 아닙니다. AI 패권의 티켓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픽도 SK에서 만든데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보면 HBM3E가 이제 그 가격이 폭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H200을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선적되지는 않았어요. HBM의 수요가 2차적으로 폭발을 하죠. 그 중심에 HBM3E가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옥죄면서 HBM이라든가 첨단 반도체를 수출을 안 하니까 스스로 그냥 내재화를 했던 거죠. 엔비디아의 H200이 HBM3E 8단이 탑재가 됩니다. 미국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을 하고 지금 최종 이렇게 아마 그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향 AI 팹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하게 늘을 겁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결과 이제 서구 빅테크용으로도 부족한 HBM이 여기에 중국 물량까지 얹어지니까 가격은 협상이 아니라 경매 상태다. 참 말 좋죠? 가격은 협상이 아니라 경매 상태. 높게 부르는 이 수요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해 HBM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5년 반도체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26년을 한번 살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H200에 대한 얘기입니다. H200에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AI 컴퓨팅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 미국 회사들이 75%고 여기는 또 미국하고 이렇게 파트너사들이 25%입니다. 중국이 뭐 퍼센트를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로 보면 또 66이 되고 22가 되고 중국이 12%가 되고 여기는 중국이 3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HBM H200 그러니까 결국 HBM이죠. HBM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서 중국이 커지면서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팔아먹을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공급을 왕창 늘리면 되는데 왜 늘리지 못하느냐. 이게 HBM의 착각 포인트란 얘기예요. HBM은 돈 주면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급 확대가 막히는 이유, 이게 병목 현상입니다. 이 만들어내는 이 공급사 쪽에서의 이 병목 현상입니다. TSV 공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한계 그다 오고 12단 적층 또 16단도 했죠. 열이라든가 전력, 신뢰성, 난이도가 폭증을 하고 패키징 병목 이거는 TSMC 문제입니다. 코어스라든가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까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죠. 왜냐하면 범용 D램보다 약 3배 정도의 웨이퍼를 더 먹습니다. HBM에서. 그러니까 웨이퍼가 이제 이렇게 그 범용 D램에서 HBM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HBM은 캐펙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경험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HBM의 그 과정입니다. HBM2, 2E, 3, 3E, HBM4. 요것도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전자의 이런 관련 자료가 좀 나오면 제가 써먹겠는데 참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벌어진 현상이 뭐냐? HBM3가 HBM4 가격을 선점해 버렸습니다. 구형이라서 아마도 2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HBM3E가 그래도 좀 팔리다가 하반기에는 팍 꼬꾸라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역설입니다. HBM4가 아직 생산 전이고 HBM3E는 이미 공급 불능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선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HBM3를 공급을 받겠다 지금 뭐 결정을 하고 삼성 SK를 문을 두드린다면 못 받습니다. 공급 불능입니다. 차세대 프리미엄을 현 세대가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HBM4 가격을 HBM3가 그냥 미리 먹어버립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엔 항상 차세대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지금은 현 세대 어떻게 보면 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HBM3가 가격을 그냥 미리 낚아채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포인트죠. 메모리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날이 가면 갈수록 한 달 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AI 패닉 버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가격 결정권을 고객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공급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을. 다시 말해서 삼성이 부르고 SK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볼륨 경쟁, 이 생산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별 공급을 하는 거죠. 마이크론도 얘기를 할 게 범용 D램에 3분의 2밖에 대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쁜 놈한테 주는 거예요.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죠. HBM4가 아직 최종 콜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콜을 받기 위해서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 총력을 하고 시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HBM4의 콜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초기 물량을 싹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삼성전자는 HBM4 양상 직전까지 HBM3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SK하이닉스는 HBM3 독점적 지위의 가격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정책이랄까, SK하이닉스의 이런 정책이랄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 보죠. HBM3의 50% 가격 인상은 일시적 품귀가 아니라 AI 산업이 메모리 중심 구조로 완전히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은 학습에서 지금 연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메모리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결코 연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4는 시작부터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내년 계약을 했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계약을 했고 삼성은 계약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그러면 삼성이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HBM3E는 이미 차세대 대우를 받고 있으며, 하지만 HBM3E가 생명 주기는 좀 길어날지 모르지만 내년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점유율이 50% 이하로 뚝 떨어질 겁니다. 이 구조는 26년까지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이 HBM3E가 내년 한 해까지 그냥 쭉 이어져서 많은 생산량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HBM4로 너무 급격히 넘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HBM4에서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HBM3E는 그냥 안정화됐기 때문에 만들면 만들수록 그냥 잘 팔 수 있고 사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란 얘기죠. 참 이 올해 한 해가 이제 3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HBM3E가 가격이 50% 폭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